지난 유후인 백부 여행 가이드에 이어 이번 컨텐츠에서는 신중하게 고른 유후인 백부 숙소 4곳을 리뷰합니다. 숙소 선정은 온천 여행 시에 고려하는 대표적인 숙소 형태를 골고루 선택해봤는데요. 그래서 객실 형태, 가격대, 온천, 식사 하나하나 모두 다릅니다. 내 취향에 맞는 곳은 과연 어디일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유후인 카이카테이는 중급의 료칸으로 1박 석식조식 포함 1인 기준 31,500엔, 2인 총 63,000엔에 이용을 했습니다. 위치는 JR 유후인역에서 도보 20분 거리로 따로 송영 서비스는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동이 필요합니다. 유후인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라 평지도, 언덕인 곳도 있는데 다행히도 이곳은 평지에 위치해서 날씨만 괜찮다면 유후인역에서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료칸의 객실이라고 하면 단독 별채에 다다미가 있는 형태를 떠올리실 텐데 카이카테이가 딱 그렇습니다. 카이카테이의 객실은 총 8개, 료칸 내부의 정원을 따라서 각각의 별채들이 모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은 하기룸으로 다다미 거실과 침실, 화장실, 개인 온천탕을 갖춘 곳입니다. 내부는 꾸밈없는 클래식한 일본의 고민가 형태입니다. 침실에는 매트리스와 폭신한 이불이 깔려 있고 오히려 매트리스라 더 편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카이카테이는 모든 객실 개인 온천탕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에 한 곳, 실외에 한 곳, 총 2개가 있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2명이 앉아서 즐기기에 혼자서는 또 넉넉한 크기입니다. 물온도는 적당히 뜨끈했고 무엇보다 탕에 앉아서 맥주 마시는 이 사치스러운 시간이 그립네요. 참고로 노천온천이 낭만이 있기는 하지만 겨울에는 너무 추울 수 있고 아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실내탕도 함께 있는 게 실용적이긴 합니다. 카이카테이의 식사는 객실이 아닌 료칸 내부에 따로 마련된 개별실에서 이용합니다. 석식은 가이세키 식사로 코스로 따지면 총 9코스가 나오고요. 야채, 생선회, 고기 등의 재료 구성은 다양한 편입니다. 아침 식사는 한상 차림으로 밥과 따뜻한 국, 연어구이, 10개의 반찬이 정갈하게 나옵니다. 석식, 조식 모두 전반적으로 양, 재료 구성, 맛 모두 가격을 고려하면 만족스러웠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간장을 사용한 요리 반찬 비중이 높아서 조금 물리기는 하더라고요. 료칸 가격대가 조금만 높아져도 맛이 다채로워지는데 뒤에서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카이카테이는 1박에 1인 30만원 미만으로 다다미 객실의 고민가, 개인 온천탕, 가이세키 식사를 모두 갖춘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료칸이었습니다. 적당한 가격대의 프라이빗한 전통 료칸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려봅니다. 유후인 이코테는 고급 료칸으로 1박에 석식 조식 포함 1인 기준 5만엔, 성인 2명이서 총 10만엔에 이용을 했습니다. 가격대가 높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기대만큼 만족하고 돌아온 료칸입니다. 이코텐의 위치는 유후인역 기준 차로 약 5분, 도보로는 30분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리도 거리지만 언덕길이라 차로 꼭 이동을 하셔야 하고 송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 또는 렌트카 등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코텐의 객실은 총 10개로 모두 단독 별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굽이굽이 언덕진 길 위에 별채들이 위치한 모습이 마치 작은 마을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정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꽃들로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꾸며진 조경이 뭔가 딱 떨어지는 일본 특유의 정원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고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코텐의 객실들은 모두 구조가 다른데 제가 머물렀던 모에기는 2층 구조로 1층에는 거실과 화장실, 개인 온천탕이, 2층에는 침실과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내부는 일본의 민가 형태를 갖추면서 가구와 다다미 관리 상태도 좋고 깔끔합니다. 창이 많아서 밝은 것도 장점이고요. 미니바 내부에 맥주, 물, 음료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료칸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 전기 포트, CD 플레이어가 있어서 문명의 편안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층 침실에서도 창밖으로 초록초록한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고 두껍고 폭신한 요가 깔려 있어서 편안히 숙면 가능했습니다. 이 객실의 개인탕은 실내와 실외가 겉보기에는 이어져 있으면서도 문을 닫으면 구분이 되는 형태입니다.
탕에 앉아있으면 눈앞으로 울창한 숲이 보이는데 눈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야외에는 작은 데크도 있어서 반신욕 후에 의자에 앉아서 몸의 열기를 낮추기에도 좋고요. 이코테는 각 객실 개인탕 외에도 가족탕, 전세탕이 있는데요. 숙박객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딱 일행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온천탕입니다. 가족탕은 2개로 왼쪽과 오른쪽 탕으로 나뉘고 두 곳 모두 전망이 유후다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뷰 때문에 이코테를 선택했는데 너무 멋졌고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탕의 차이점이라면 왼쪽은 탕이 2개, 실내탕과 노천탕이 각각 있어서 겨울에도 실내에서 탕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오른쪽 탕은 노천탕만 있고 샤워시설도 야외라 겨울에는 무리일 수 있지만 탕 크기가 커서 여러 명이서 왔을 때 즐기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코텐 저녁 식사에 앞서 해피아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4시부터 5시 반까지 스파클링 와인과 화이트 와인, 맥주, 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밖에 앉아서 유유다케를 바라보며 마셨는데 새소리도 들리고 정말 최고였습니다. 이코텐에서의 식사는 객실 내부가 아닌 따로 마련된 개별실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미슐랭에도 올랐다는 욕한 식사답게 비주얼, 재료 선정, 음식의 구성, 맛 모두 가격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날 카이카테이에서도 맛있게 먹었는데 역시 가격이 더 높아서인지 확실히 플레이팅도 더 섬세하고 코스의 구성과 맛이 다채롭더라고요. 조식은 아침에 먹기 부담스럽지 않게 일본 음식치고 간이 적당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코테는 높은 가격만큼이나 정중한 접객 서비스, 보기에도 맛도 다채로웠던 가이세키, 멋진 전망의 가족탕, 개인 온천탕, 마지막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객실까지 부족함 없이 쉬다 오기 좋은 료칸이었습니다. 크게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게 평타 이상인 곳을 찾으신다면 이코텐을 추천드립니다. 베프 나고미노야도 무츠키는 가성비 최고의 료칸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1박에 1인 기준 15,050엔, 2인 총 31,100엔에 이용했습니다. 카이카테이 1인 가격으로 2명이 다녀온 거죠. 위치는 베프역에서는 차로 15분,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있는데 약 25분 정도, 또 지옥온천도 도보 20분 거리로 가까운 편이라 뚜벅이 여행자분들에게 좋은 위치입니다. 이곳은 18개의 객실이 한 건물에 있는 호텔형 료칸으로 객실 타입은 3가지, 일본식의 화실, 서양식 양실, 이 2가지가 섞인 화양실이 있습니다. 저는 다다미가 있는 화실방에 머물렀는데요. 내부는 4명까지 머무를 수 있는 방답게 제법 크기도 있고 아늑한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 풍경, 큰 산과 아래에 마을이 자리 잡은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화실은 객실 내 개인탕과 샤워시설은 없고 프라이빗한 가족탕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족탕을 가기에 앞서 이 료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무제한 생맥주입니다. 투숙객은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레스토랑 외에는 방, 가족탕 어느 곳에든 가져갈 수 있어서 정말 알차게 이용했네요. 나고미도야도 무츠키의 가족탕은 총 5개로 도기 욕조의 반노천 녹색탕, 반노천인 커다란 바위 욕조의 아오이 노유탕, 실내에 위치한 화강암 자쿠지의 사르이탕, 누워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스미노유탕, 마지막으로 여러 가족이 이용하기에 좋은 홍노유 노천탕이 있습니다. 각각 매력이 달라서 취향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횟수 제한 없이 비어 있으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니 온천을 좋아하시면 천국일 겁니다. 가족탕은 본관 옆에 별관에 따로 위치해 있고 이용 방법은 로비에서 각 탕이 사용 중인지 확인을 하고 비어 있으면 가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 시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욕 중 스위치를 켜고 팻말도 돌려놓고 문도 꼭 잠궈주는 게 좋겠죠. 식사는 가격이 저렴하니 기대하지 않았는데 가격 대비 푸짐하고 괜찮았습니다. 석식에는 돼지고기 샤브샤브와 함께 생선회, 구이 몇 가지 반찬이 나오고 맛은 딱 보이는 그대로의 맛, 특히 양이 넉넉해서 정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조식도 여러 가지 반찬들과 화로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생선, 그리고 어묵, 김, 넉넉하게 제공되는 밥까지 정말 알차게 먹었습니다. 나고미노야도 무츠키는 1인 10만원대에 여러 개의 프라이빗한 온천과 푸짐한 식사, 일본식 다다미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성비 좋은 료칸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別府는 온천 개발 역사가 길고 용출량도 많아서 대형 온천 호텔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스기노이 호텔은 그중에別府를 대표하는 대형 온천 호텔입니다. 규모가 정말 큰데 숙박객실이 있는 건물만 3개의 동, 뷔페만 2개, 공용 온천도 2개, 워터파크 1곳, 루프탑 수영장 1곳, 그리고 여러 오락시설들까지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분들에게別府의 대명 리조트라고 알려져 있겠어요. 객실은 소라칸, 낙하칸, 니지칸 3동에 여러 개의 객실 타입이 있습니다. 저는 23년 1월에 신축 오픈한 소라칸 건물 내 스탠다드 오션뷰룸을 석식 조식 포함 1박에 2인 총 51,000엔에 이용을 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다다미 공간이 있어 일본스러운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딱 보기에도 방이 참 넓은데 크기가 47에서 49제곱미터로 2명이 지내기에 굉장히 여유로웠고 최대 5인까지도 숙박할 수 있다고 하니 아이 있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뷰도 참 시원하죠. 언덕에 위치한 호텔 특성상 오션뷰룸은 멀리 바다와 함께別府마을이 내려다 보입니다. 아쉬운 점은 발코니가 있지만 밖으로는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객실에는 쾌적한 욕실도 있지만 워낙에 공용 온천이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스기노이의 온천은 총 2곳으로 모든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는 타나유, 소라관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소라유가 있습니다. 2곳 모두 노천탕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차이점이라면 타나유는 규모가 크고 전망의 개방감이 조금 더 좋았고 소라유는 소라관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덜 붐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기노이는 루프탑 온천 수영장도 유명합니다. 탁 트인 전망을 내려다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화려한 분수쇼도 있어서 낮과 밤 모두 매력적입니다. 스기노이의 식사는 뷔페식으로 시다팰리스라는 곳과 소라관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 앤 다이닝 소라가 있습니다. 저는 테라스 앤 다이닝 소라를 이용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 음식 구성이 다양합니다. 석식은 생선회, 초밥, 장어부터 육식파들을 위한 소고기 스테이크, 돼지, 닭, 양고기, 심지어 베이징도까지 더불어 일식, 중식, 양식, 아시아식의 여러 요리 메뉴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맛이 중요한데 맛이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이날 위장에 무리를 많이 줬고 아침은 적당히 먹어야지 했지만 조식도 구성이 알차서 행복하고 괴로웠습니다. 밥과 함께 먹을 만한 일식, 중식 요리, 반찬들이 다양했고 프렌치 토스트, 수플레 팬케이크, 베이커리류 등 빵파를 만족시켜줄 만한 음식들도 있어서 호불호가 없을 만한 구성이었습니다. 1박에 1인 20만원대로 쾌적한 객실, 수영장, 온천, 또 푸짐하고 맛있는 석식과 조식까지 즐길 수 있다니 스기노이는 가성비도 좋은 곳이 아닌가 싶네요. 가족과 함께 여행하신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후인別府를 여행하신다면 가볼 만한 곳과 이동편을 콕콕 집어서 설명드린 유후인別府여행 가이드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질 컨텐츠들에서는 료칸 선택 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점들, 그리고 하코네 지역 여행 가이드와 저의 최애 료칸 리뷰를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